자, 6주차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목표로 하는 거는 이거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오브젝티브 1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이제 메뉴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 볼 수 있는 부분, 뭐또 다른 레이아웃, 그다음에 아래쪽에 사실 이제 부터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만들어 두려고 했는데 아직 만들지 못했는데 6주차에서는 아마 여기까지만 해볼 것 같습니다. 자, 부터가 근데 뭐인지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 이제 모든 웹사이트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좀씩 다르지만 그 일반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구성이 있어요. 보통 보면은 위쪽에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에 해당하는 메뉴들이 이제 존재하고 그다음에 주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아래쪽에 가면은 이런 영역을 이제 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사이트는 이제 웹플로우 같은 경우도 위쪽에 이렇게 내비게이션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스크롤해서 내려가면은 내용들이 있는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이제 부터가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여지는 이제 다양한 케이스의 레이아웃들을 좀 이제 보여드리고 그런 다음에 부터까지 포함해서 이제 만드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이 방식을 택한 이유는 물론 이제 다양한 방식의 웹 디자인이 가능하죠. 근데 어떤 전형성을 가진 디자인이라는 게 이제 존재를 하고 그것들을 설명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웹사이트들을 보면은 이런 요소가 있어요. 요즘에는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이 데스크탑에서도 들어갈 수 있지만 모바일에서도 접속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웹사이트 만들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이즈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근데 모든 상황에 대응해서 이거를 디자인을 해놔야 돼요. 그게 어찌 보자면 웹사이트를 디자인하는 것, 그러니까 웹을 디자인한다는 게 우리가 기존에 디자인하던 방식과는 되게 다른 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눈여겨볼 것들은 뭐가 있냐면, 이제 전형적인 레이아웃에서 이제 세로로 구성이 이제 툭툭툭 나뉘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영역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영역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또 하나의 영역이 나오고, 여기 영역이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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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그래서 보면은 세로로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끊어지면서 덩어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웹플로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사이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덩어리들이 이렇게 세로로 툭툭툭 나뉘면서 진행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뭐냐? 이게 창 사이즈가 어떻게 바뀌던 간에 가운데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거는 피그마도 마찬가지예요. 가운데, 아이고, 자, 창을 다른 걸 눌러가지고. 잠시만요. 피그마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운데를 유지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성취를 할 수 있냐? 제가 이제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레이아웃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피그마로 이제 만들어 본 건데, 자, 이제 브라우저라고 하는 요소가 있을 거예요. 브라우저의 사이즈는 이제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죠. 그리고 브라우저 안쪽에 이제 영역이 어떻게 나눠져 있냐? 이 섹션이라고 하는 요소들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섹션, 섹션, 섹션. 자, 지금 이게 다 붙어 있어 가지고 다 그 하늘색이다 보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얘네들 간격을 일부러 좀 만들어 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간격을 좀 만들게요. 자, 그러면 섹션의 특징은 뭐냐? 섹션의 특징은 좌우로 화면의 끝에서 끝까지 가로로 시작 지점부터 가로의 끝까지를 가득 채우도록 사용을 합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div 같은 경우에 div가 항상 별말 안 하면은 갈 수 있는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을 가득 채우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그냥 생 div로 생각을 하면 돼요. 섹션은 생 div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는 컨테이너라는 요소를 뒀습니다. 컨테이너라는 요소를 뒀는데 자, 이 컨테이너라는 요소는 중요한 게 화면 사이즈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이 섹션의 가운데에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옵션은 이제 이 컨테이너가 div일 때 이 div에다가 우리 그거 써본 적 있잖아요. 그거를 주면 되겠죠. 뭐 어떤 옵션을 주면 되냐? 마진, 인라인, 오토를 주면은 되는 거겠죠. 물론 이제 마진 인라인 오토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혹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마진 인라인 오토가 아니라 마진 레프트도 오토고 마진 라이트도 오토다. 근데 이렇게 두 줄 쓸 것 같으면 이렇게 한 줄 쓰는 게 낫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여기 이 컨테이너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래퍼라는 요소를 뒀어요. 이 래퍼라는 요소도 역시나 특징은 컨테이너를 가능한 오른쪽 끝부터 왼쪽 끝까지 가득 채우는데 지금 컨테이너가 제가 연두색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섹션이 지금 이제 하늘색으로 돼 있고 자 여기에 이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보이죠? 요거는 뭐냐면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가 좀 사이즈가 작아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내용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좀 흉하잖아요.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건 좀 흉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약간 이런 패딩을 이렇게 두잖아요. 그쵸? 그 패딩에 해당하는 요소를 묘사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즉, 이 래퍼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한테서 패딩 이만큼 먹은 자리, 패딩 이렇게 먹은 자리부터 시작해서 여기 패딩 끝까지 그 좌우로 패딩을 제외한 그 컨테이너의 패딩으로 지정된 영역의 양 끝으로 이렇게 쫙 뻗어가는 거죠. 그럼 래퍼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 래퍼에는 뭐를 해놨냐면 위아래로 제가 패딩을 넣어놨어요. 위아래로 패딩을 넣어놨어.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좀씩 바꿔서 쓰면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제가 처음에는 이거를 완전히 이런 식으로 해놨잖아요. 제가 지금 상정하고 있는 게 여기 이 부분은 이제 메뉴바처럼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렇게 해본 건데 메뉴바도 똑같은 이 패턴이 적용된다는 것 때문에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얘도 지금 보면은 64라고 하는 패딩이 이렇게 먹었는데 메뉴바가 이렇게 너무 두꺼우면 좀 그렇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줄여놓으면 되겠죠. 나머지는 똑같이 64 정도 이렇게 해놨고 그래야지 이제 좀 내용이 이렇게 구분된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래퍼까지 해서 이렇게 해놨고 지금은 제가 이제 여러분 영역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색깔을 해놨는데 제가 이제 색깔을 좀 변경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놓으면 어떤 게 편하냐? 자, 브라우저가 이렇게 커졌을 때는 이렇게 보이고 브라우저가 작아지면은 이렇게 보이고 그것보다 이제 더 작아지는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피그마에서 안 돼요. 이게 피그마에서 안 돼서 제가 조금 안 좋아하는데 피그마 안 좋아하는 점 중에 하나인데 물론 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되게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뭐 지금 설명 목적이 좀 부합하지 않아서 그렇게 안 해놓은 건데 예를 들어서 일단 색깔을 빼고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음, 잠시만요. 색깔을 어떻게 빼는 게 좋냐? 예, 색깔 빼고 컨테이너도 색깔을 빼고 그 다음에 로고 아니, 래퍼도 색깔을 빼볼게요. 그 다음에 이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빼볼게요. 색을 빼고 빼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 패턴에서 이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얼라인 이렇게 딱 맞죠. 근데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어 메뉴바 부분에 색 넣는 거를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야 나는 이게 끝까지 다 색이 다 찼으면 좋겠어. 사이즈가 바뀌더라도 예를 들어 사이즈가 이렇게 되더라도 저기서 이렇게 툭 끊어진 느낌보다는 여기까지 가득 찼으면 좋겠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가 색을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색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금씩 교차로 이렇게 색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색을 좀 연하게 깔게요.
이렇게 깔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섹션에다가 색을 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컨테이너에다가 주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도 있겠죠. 아이고, 에이씨.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운용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컨테이너의 크기는 다 동일한 게 아니라 조금씩 변경해 가면서 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뭐냐면요. 섹션, 컨테이너, 그리고 래퍼 이런 식으로 보통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이 세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운영하는 패턴을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오늘 영상의 이제 목적이고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코드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티브 1 방금 막 보여드린 거고, 이제 SDP 1, 2, 3, 4 뭐 이런 거 거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